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해설본 영상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글자죠? 네. 이 글자는 바로 갈래 차자입니다. 갈래라는 뜻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래라는 것은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거죠. 이 갈래가 이렇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생긴 것,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갈래 차자가.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겉보기로 보시면 또 우자의 점주자죠. 네. 또 우자라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되고 또라는 뜻 이전에 이 글자는 사실은 이 손을 나타냈죠. 그렇죠? 손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얘는 또 우자로 발전을 했고 이렇게 생긴 이 글자는 손 숫자로 발전을 했습니다. 어쨌든 또 우든 손수든 다 또를 나타냅니다. 또가 아니고 손을 나타냅니다. 거기다 점 하나 찍었죠. 점주자. 그래서 이 글자는 갈래 차자도 있지만 작살 차자도 있습니다. 작살이라는 건 이렇게 생겨서 뭔가 물고기를 이렇게 찍어 내릴 때 쓰는 거죠. 약간 무기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작살이라는 뜻도 되고 교차하다는 뜻도 되는데 갈래가 교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한 포크 같은 거 아니면 삼지창 같은 거를 또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발음도 비슷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비녀채, 비녀차라고도 하거든요. 우리는 준특급에 배정되어 있는데 비녀채자에 또 뜻으로 쓰입니다. 사실은 비녀채는 좀 나중에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쇠금이 들어간 거는 원래는 얘는 여자들이 좀 뒤에 머리에 쪽을 질 때 쓰는 비녀의 뜻인데 이게 이제 갈래나 뭐 작살 뭐 이런 걸로 의미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비녀의 재질인 쇠금, 금속을 넣어서 비녀 채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일단은 무언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고 뭔가를 어디를 이렇게 뭐 머리를 묶든 많이 뭐 잡든 잡고 있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포크 같은 것도 나올 거고 삼지창도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시죠. 이 글자는 모양은 단순한데 상당히 또 이야기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스왕에서 가져온 것인데 갑골문을 보세요. 아래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겼고 이게 바로 또 우자입니다. 왜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느냐? 그거는 뭐 만화를 그릴 때 뭐 이 정도만 보통 만화할 때 그리죠. 웹툰 같은 거 그릴 때 뭐 이렇게도 그리지 않습니까? 5개를 다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5개를 다 그렸다면 이건 손수에 해당하고 3개쯤 그렸다 그러면 또 우자에 해당하는데 둘 다 뭐 이거는 손이고 이건 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안에 점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인데 여긴 2개네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갑골문이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손가락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손가락이죠 이게. 여기는 팔이고 그렇죠? 뭐 손목이나 손가락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기 때문에 안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그러니까 뭐 포크나 아니면 뭐 비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교차한다의 뜻도 될 수 있죠. 왜냐면 손가락과 손가락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만나서 깍지를 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손을 교차해서 이렇게 공손하게 앞에 모을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일단은 확인하시고 이 갈래 차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손에 무엇인가 끼운 모양이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예서까지만 해도 이게 2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해서에서는 이게 하나만 이렇게 됐죠. 참고로 이
획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이렇게 또우자를 쓴 다음에 점주자를 쓰고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점주자 쓰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순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손에 무엇인가 끼운 모양. 그리고 이 또 우자는 얘랑 같은데 또 우자가 손가락 3개, 손 숫자는 손가락 5개. 제대로 그린 게 이 5개, 이건 3개짜리 손가락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꼭 그 만화에 그리는 그런 기법 같다. 갈래 차자라고 되어 있고 무언가를 끼우거나 깍지를 낀 모양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겹쳐져 있다, 교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교차라고 할 때도 이 차자인데, 네. 그래서 설문에 한번 보시면, 네, 수지 상착 야라, 그죠? 쇼즈 쌍초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지라는 것은 손가락을 말합니다. 그렇죠? 수지. 우리 수지침이라고 하죠. 침자는 의학적인 용어를 쓸 때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옆에 덜 함자를 써서 이 침자를 쓰고 중국에서는 그냥 네, 열십자를 쓴 이 글자를 주로 씁니다. 물론 이렇게 간화해서 쓰긴 하지만요. 자, 수지침 할 때 수지가 바로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에 놓는 침이죠. 네. 손가락을 서로 교차한 것이다. 뭔가 이렇게 깍지를 낀 모양이다라고 설문에서는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옥편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그 한자 사전을 옥편이라고 부르게 됐죠. 그렇죠? 예. 손가락을 서로 교차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자도 상당히 재밌는 게 이거는 다리를 꼬은 모양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리를 꼬은 모양. 그렇죠? 얘는 손을 꼬은 모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는 다리도 꼬고 손도 꼬은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글자인데 이 안에 생각해야 될 점, 재미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죠. 증운이라는 그 주석에 보시면 속칭, 세속에서는 이것을 공수를 차수라고 부른다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그 사전에 보시면 공수와 차수를 동일시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수라는 것은 그죠? 예를 표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위아래로 겹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놓은 줄 알고 왼손을 오른손에 놓고 한번 해보세요.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두 손을 마주 잡아 보통 가슴께 정도에 합니다. 공경의 뜻을 나타냅니다. 보통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도 하죠. 공수 이렇게 뭔가 아니면 이렇게 꼭 주먹을 쥐지 않아도 이렇게 손바닥으로도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이렇게 하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왼손은 오른손이지만 나쁜 일, 흉사가 있을 때는 오른손을 왼손에 위에 놓기도 하고 합니다. 너무 헷갈리죠? 지금 요즘 사회에서는 필요 없는 예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왼손을 오른손 위에 두고 오른손이 아래에 있고 두 손을 마주 잡아 이렇게 모르겠어요.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예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라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무언가 교차해야 됩니다. 손이든 발은 아니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갈래 차자에 동자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손이 또 들어갔어요. 여기도 손, 여기도 손 돼 있고 이것도 아까 그 비녀 채자라고 했죠. 비녀 채자 금속이 있으니까요. 동자 중엔 또 나무 목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비녀 같은 걸 꼭 금속으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언가 끼워 놓을 때 쓰는 그런 것도 이렇게 썼겠죠. 이 글자도 동자입니다. 사실 뭐 이게 다 쓰인다고는 볼 수 없고 우리 그 비녀 할 때는 이게 뭐 준특급이었던가요? 하나 쓰이고 이 글자는 중국에서 자주 쓰입니다. 이거는 갈림길 뭐 차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재미있어요. 나눌 분자에 매산자가 있죠. 그러니까 매산자처럼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뉜다도 되고 산에 이렇게 그 분기점이라고 하죠. 이런 산의 길이나 아니면 뭐 물길의 갈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뭔가 갈라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뜻은 갈래, 작살, 비녀, 그다음에 한 가닥 두 가닥 할 때 가닥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 글자를 한중일 3국에서는 어떻게 쓰고 읽을까요?
워낙 간단해서 그렇죠? 네, 이거 뭐 다르게 쓸 그런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자,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네, 번째자도 똑같습니다. 일본 신자체 역시 똑같네요. 우리는 갈래 차자. 중국어로는 차, 차, 차 세 개나 있네요. 보통은 일성으로 발음합니다. 타이완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어로는 사 혹은 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네, 계속해서 이 갈래 차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차자 들어가는 단어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차가 되겠죠.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차소인데요. 이거 불사를 소자죠. 근데 차소를 보시면 이게 요리에 쓰이는 어떤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차. 이건 도깨비 같은 귀신 같은 그런 존재죠. 세 번째는 교차. 이거네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어디로 교차하다. 뭐죠? 크로스하다. 서로 엇갈리게 마주친다. 자, 그다음 팔차수. 네, 시제에 능통하다. 그렇죠? 또는 시를 짓는데 재빠름을 이루는 말인데 여기에도 그 문헌이 있어서 그 전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을 이룰 때도 씁니다. 차환, 주인을 가까이서 모시는 젊은 계집종. 예. 여자 종을 말하는데 이것도 왜 이런 글자가 쓰였는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료차, 팔짱을 낀다는 뜻인데 이거는 아까 차수 혹은 공수랑도 비슷하겠네요. 공손이 손을 마주 잡음. 팔짱을 끼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얘가 손가락을 깍지를 끼는 것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소부터 알아볼까요? 차소. 이렇게 쓰고요. 차소 혹은 우리는 차슈라고도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원래는 광동식 요리인데 일본 요리에도 차슈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주로 등심과 삼겹살을 양념장에 약 3일 정도 재워 오랫동안 재워 놓는가 봐요. 그것을 갈고리에 꿰어 이거죠. 그렇죠? 뭔가 갈고리에 착 이렇게 포크처럼 꿰어서 오븐 등에 익혀서 만든 중국의 고기 요리다. 네. 그리고 차수. 이 원래는 중국어 발음은 차샤오 이렇게 되는데 광동어 발음에서 왔겠죠. 그래서 차시오 이렇게 발음을 한 모양이에요. 차시오. 저도 광동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차시오. 이렇게 발음하는 이고 일본에서 이 차시오를 그냥 차슈 이렇게 카타카나로 적은 걸 봐서는 외래어로 표기를 한 거죠.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차슈라고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덮밥에도 얹어서 먹긴 하는데 주로 일본식 라멘에서 보통 주로 많이 얹어서 토핑으로 먹기도 하죠. 자, 차슈는 대략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는 덮밥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뭔가 오랫동안 재워놨다가 꼬챙이를 꽂아서 고기를 익힌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잘라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래 차자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꼬챙이에 꿰서 이렇게 생긴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꼬챙이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꼬챙이에 꿰서 불로 요리를 한다. 그래서 차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일본식 발음의 차슈를 얘기하죠. 자, 교차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 생명공학에서 생식세포가 감수 분열을 할 때 상동 염색체 사이에 일어나는 유전 물질의 부분적인 교환 현상. 2번은 너무 어렵네요. 그냥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이 교자는 그렇죠? 다리를 꼬은 모양이에요. 이 차자는 손을 꼬은 모양입니다. 이렇게도 쓰죠. 어쨌든 획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손을 꼬은 모양이니까 다리를 꼬고 손을 꼬고 어쨌든 교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차를 해 있죠.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교차.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죠. 차가 들어간 단어 중에는. 자, 그 다음에는 야차입니다. 모질고 사나운 귀신의 하나다. 불교 8부의 하나.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친다는 사나운 귀신이다. 염라청, 염라대왕이 있는 곳인가 봐요.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죄인을 벌하는 옥졸, 귀졸, 두억신이, 염라인 등의 유의어가 있네요. 네. 밤에 뭔가 이 쇠꼬챙이를 들고 있는 사람인가요? 네. 어쨌든 야차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산스크리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밤 야자가 들어가니 발음도 비슷하게 나오고 산스크리트어랑 뭔가 느낌이 확실히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음도 잡고 뜻도 잡은 그런 번역의 음차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어의 한자가 이런 게 많습니다. 자, 일단은 이 화엄사에 있는 시왕도 이때는 열십자를 십이라고 읽지 않고 시라고 읽습니다. 시왕도 중 열탕지옥. 시왕도는 지옥에서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하는 10명의 왕을 그린 불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엄사에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끔찍하죠? 이 중에 야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것도 야차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확실히 야차가 있네요. 무언가 이 턱받침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끔찍하죠? 뭔가 쇠꼬챙이를 들고 죄인을 몸에 꽂았습니다. 좀 끔찍합니다만 어쨌든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그림이겠죠. 그림. 이 야차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뭔가 우리나라의 그 도깨비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야차. 이것은 야크샤라는 산스크리트어, 버머의 음역어고요. 자, 태국에도 이런 야크샤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크샤가 야차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공부가 될 겸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태국의 야크샤상, 아까의 야차의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좀 비슷하죠, 무언가. 비슷합니다. 이게 야크샤, 야차의 음역어인데 원래는 야크샤가 원어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야크샤도 있습니다. 다 야차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꼬챙이는 들지 않고 무슨 봉이나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야차. 상당히 단어를 잘 만든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견야차가 뭘까요? 이거는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보다는 낮은 분들이 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이것을 앞에는 훈독으로 읽어서 이누 개죠. 그다음에 뒤에는 음독으로 해서 야샤 해서 이누야샤라고 하는 야차인데 약간 무슨 개 같은 개와 비슷한 어떤 모양을 한 야차입니다. 도깨비 같은 거죠. 상당히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던 일본의 만화책이자 코믹스이자 애니메이션인데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누야샤의 야샤가 야차의 일본어 도금이다. 이누는 개다. 자, 갈래 차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글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음차다. 음악 용어로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내는 기구다. U자형 강철 막대에 구부러진 부분에 자루를 달아 상자 위에 붙여서 만드는데 두드리면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낸다. 음향 측정, 악기의 조율 따위에 쓴다. 그러고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단어는 음차가 아니고 소리굽쇠입니다. 이거를 보통 영어로는 피치 포크라고 했는데 포크 자체가 포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자를 쓴 거죠. 이 차자를 쓴 겁니다. 소리 포크니까. 그래서 음차다.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습니다. 음차는 이렇게 생겼죠. 바로 아실 겁니다. 소리굽쇠. 전 소리굽쇠라는 걸 배웠는데 음차, 피치 포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음차라는 단어였는데 차자가 왜 들어갔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언가 포크처럼 생겼죠. 물론 하나가 더 있어야지 포크가 되지만 2개짜리 포크도 당연히 있죠. 이렇게. 그렇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소리굽쇠.
제가 알고 있는 수리급제는 이렇게 생긴 거였고 이거를 땡 올려서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 물이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튀어나가는 그런 실험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자, 갈래 차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갈래 차자 다음 거 보실까요? 팔차수. 네, 8번 꼬는 손. 자, 시제의 능통함 또는 시를 짓는데 재빠름을 이루는 말이다. 그렇죠? 제사 민첩 라고 뭐 표현을 한다. 이런 뭐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전은 전당 시화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은 출전은 좀 다르고요. 네. 차수는 공수다. 뭐 비슷해서 절을 하거나 우더를 모실 때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포개어 잡는데 남자는 왼손을 오른손 위에, 여자는 오른손을 왼손 위에 놓는다. 흉사가 있을 땐 반대로. 너무 어려워요. 남자랑 여자를 구별한 것도 사실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는 것을 보통 차수 공수라고 한다. 혹은 2번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수수방관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수를 깍지를 끼는 것도 되고 팔짱을 끼는 것도 되는데 이 다음에 있는 전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 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차수. 자, 당나라 때 온정균이라는 문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온정균입니다. 그렇죠? 재치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 시험을 볼 때에도 한 번도 초안을 만들거나 하지 않고 손깍지 혹은 팔짱, 저는 팔짱이 좀 나은 것 같아요. 팔짱을 낀 상태로 무엇을 쓸 것인가 운율을 고민하곤 했다. 그렇게 전해져 온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시를 잘 지었다 뭐 이런 거죠. 뭐 시도 그렇고 부도 그랬을 거예요. 부. 보통 시도 있고 부도 해서 시부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를 얘기합니다. 네. 아마 부를 지을 때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잘난 척을 했다니 좀 믿기 어렵습니다만. 자, 그래서 고민하고 했는데 대략 팔짱, 깍지를 혹은 깍지를 끼고 푸는 과정을 한 8번 정도 하면 8가지 운을 완성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짓고 팔짱을 다시 낀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한 수를 또 짓고 또 제 팔짱을 껴서 8번 정도 끼고 풀고를 반복하다 보면 전설 같은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시를 하나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네요. 절구단으로 율시를 완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람들은 그를 온팔차라고 했다. 왜냐하면 성이 온씨였으니까. 온 8번 팔짱 낌 뭐 이런 거 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요? 출처는 제가 가진 출처는 송나라의 손광헌이 지은 북몽쇠언이라는 약간 그 문인들의 일화를 모아놓은 것이에요. 상당히 재미있는 일화만 모아놓은 것인데 북몽쇠언이라는 곳에서 제가 찾았고 북몽쇠언에 뭐 여러 가지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온이제명이라는 편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온이라는 거는 온정균과 이상은 다 당나라 때 시인이죠. 을 얘기하고 제명이라는 것은 동시에 나란히 이름이 남기다 분리다라는 거니까 둘 다 이름 명성이 자자했다. 뭐 이런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정균, 이상은 모두 다 천재 시인 정도로 문인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죠. 그런 자료도 이야기도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 차수가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깍지를 끼는 건데 팔차수라고 하면 온정균이 앞으로는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온정균이나 이상은의 시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아직은 한자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설명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금일 한자 94번째 시간에는 이 갈래 차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몇 개를 더 해볼게요. 자, 갈래차와 관련된 두 가지 단어, 앞에 설명드린 단어 두 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어 중에 앞에 있던 단어인데요. 주인을 가까이에 모시는 젊은 계집종을 말한다. 비슷한 말로 아환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환 자체가 보시면 이게 머리털을 나타내죠.
네, 머리털을 나타내서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은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쪽진 머리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얘도 아까 비녀란 뜻이었죠. 그러니까 계집종인데 뭔가 좀 어린 계집종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갈래를 이렇게 따가지고 쪽을 이렇게 졌잖아요. 그래서 가닥 아자 아환이라는 것도 보시면 가닥을 이렇게 Y자처럼 한 것도 이렇게 뭔가 가닥을 이렇게 쪽을 진 모양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차도 그렇고 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자도 그렇고 다 쪽진 머리 혹은 계집이라는 건 좀 낮춰 부르는 말이니까 계집종을 말한다. 아니면 어린아이, 여자애 중에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게 비녀를 하지 않고 쪽을 진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환도 사실은 원래 따지면 사람이 아니라 그런 비녀 같은 걸 뜻하는데 이게 계집종까지 의미가 연결이 된 것이죠. 가닥 아자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아환할 때 중국에서는 야 하고 야더우라고 하면 이거는 쪽진 머리니까 계집을 나타내는데 자, 보통 여자 하인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갈래 차자에 차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볼게 요차, 료차이지만 요차로 하죠. 이게 팔짱을 낀다고 되어 있어요. 공손히 손을 마주 잡음. 뭐 이 차자와 차수와 비슷한데 왜 갑자기 이 마칠 요자가 나왔느냐? 네, 료자에 갑골문을 보시면 팔이 없는 아이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팔짱이 꼈느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얘는 네, 팔이 굽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또 자원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팔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팔이 없는데 팔이 굽어 있는 모양이다. 글쎄요. 이 료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원풀이를 한번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글자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료차 자체가 네, 팔짱을 낀 그런 이었단 뜻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오늘은 네, 갈래 차자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조사한 것들을 모두 다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갈래 차자에는 네, 차슈, 차소가 있었고 야차도 있었고요. 교차도 있었습니다. 팔차수도 있었고 차환, 뭔가 쪽진 머리를 계집을 뜻하고요. 료차는 또 차수랑 비슷하게 팔짱을 끼거나 깍지를 낀 모양이다. 특이하게 료자가 손을 나타낸다. 뭐 이런 뜻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급에 배정되어 있는 갈래 차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